오늘은 저희 50kg 감량을 도와줬던 세면대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최저 몸무게를 찍었어요. 폭식증이 나왔어요. 고혈압이 사라졌어요 등 인생이 바뀐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아침에 소금을 먹으세요. 설탕 끊으세요 같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세면대 이론을 아시면요,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지금보다 건강해지시고요, 예뻐지고 잘생겨지시고요, 자신감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업무 성과도 좋아지고요, 그냥 인생이 역전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평생 다이어트 실패의 늪에서 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몸 다 망가집니다. 물론 칼로리를 줄이면 초반에는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근육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러면 근육이 살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팔뚝살이나 막 등살, 옆구리살 같은 조금씩 쭉 늘어지는 살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굶으면서 빼면 다 빼고 나서 몸이 못생겨진다는 거예요. 또 먹는 양을 줄이니까 대사량이 나아져서 살찌기 쉬운 몸이 되고요. 나중에는 요요가 오거나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면대 이론을 아셔야 해요. 이 세면대 이론을 내 몸에 적용을 하면요,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도 빠지지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대사량도 나아지지 않고 동시에 체지방만 수월하게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세면대 이론이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집 세면대입니다. 이 세면대를 여러분이 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물은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면대에 물줄기가 강한 물을 트면요, 세면대는 금방 넘치잖아요. 우리 몸도 짧은 시간에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요, 간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넘치게 됩니다. 실제로 간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간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은 최대 용량이 120g인데요. 이때 간이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양이 넘치게 되면 여기서 넘쳐버린 탄수화물은 체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이 탄수화물이 넘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세면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세면대에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하려면 물줄기가 약한 물을 틀면 되겠죠. 물줄기가 약한 물을 틀면 세면대에 물이 차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결과적으로 세면대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늦출 수 있으니까요. 자, 세면대는 물줄기가 약한 물을 틀어서 물이 넘치는 걸 늦췄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춰서 간에 탄수화물이 넘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주시면 돼요. 가공된 음식을 줄이시고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 음식 안에는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현대에는 대표적으로 3대 가공 음식이 있습니다. 흑미와 현미를 가공시킨 백미, 밀을 가공시킨 밀가루, 사탕수수를 가공시킨 설탕, 이렇게 3대 가공식품이 있고요. 이 3대 가공식품을 한 번 더 가공시킨 백미를 가공시킨 떡이나 밀가루를 가공시킨 과자, 면, 빵이나 설탕을 가공시킨 젤리, 사탕, 초콜릿, 음료수, 그 외에도 과일이나 야채를 가공시킨 과일주스, 야채주스, 건조과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공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많은 탄수화물 섭취가 됩니다. 실제로 바나나칩 200g은요 바나나 1kg을 건조시킨 겁니다. 바나나 1kg은 짧은 시간에 먹기는 힘들죠. 하지만 바나나칩 200g은요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칩 200g을 먹게 되면요, 바나나 1kg의 탄수화물이 내 몸에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가공 음식을 먹으면 많은 탄수화물 섭취가 되고요, 많은 탄수화물 섭취가 되니까 간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넘치게 된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됩니다.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음식은 다르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모든 고기 부위와 연어, 참치, 고등어 등 모든 생선과 문어, 새우, 꽃게, 홍합 등 모든 해산물, 바나나, 수박, 딸기 등 모든 과일,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 당근 등 모든 야채,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 모든 구황작물, 그리고 계란, 콩 등 이런 가공되지 않은 원형 상태의 음식은요 많이 먹게 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저탄수화물 식단이 됩니다. 실제로 고기, 생선, 해산물에는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0g이고요, 야채는 100g당 평균 4g의 탄수화물이 있고요, 과일은 100g당 평균 10g의 탄수화물이 있고, 구황작물의 경우 100g당 평균 20g의 탄수화물이 있죠. 거기다가 식이섬유가 있어서요, 먹은 것들이 일부분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요 자연스럽게 저탄수화물 식단이 되는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이 되니 결국 간에 탄수화물이 넘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체지방이 생기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세면대에 물을 약하게 튼다고 해도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세면대에 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똑같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먹어서 저탄수화물 식단이 된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 간에 탄수화물이 넘치게 돼서요 체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간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고갈을 시켜줘야겠죠. 가끔씩 간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고갈을 시켜줘서 아예 간에 있는 탄수화물이 넘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내 몸에 체지방이 생길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간의 탄수화물을 고갈시키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을 사용하죠. 그런데 사람은 근육을 움직이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원을 간에 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운동을 해서 간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어느 정도 포만감 있게 먹어도 체지방이 생기지 않는 몸이 돼요. 동시에 칼로리를 어느 정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근육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다 빼고 나서도 예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